의미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가상, 초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니버스는 우주, 세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3차원의 가상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가상세계가 아니라 이 가상세계 안에서 현실세계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메타버스가 우리가 말하는 진짜 현실 같은 메타버스가 되려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사회를 사람들이 이루고 있어야 되고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진짜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1992년에 닐 스팀브스의 장편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영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소설 안에서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와 가상자아인 아바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 IT 개발자들은 이런 소설이나 영화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어스나 세컨드 라이프 같은 이런 서비스들도 이렇게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증강현실을 한번 살펴보면요. 증강현실은 한동안 포켓몬고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포켓몬고는 우리 현실 세계에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현실을 증강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현실과 가상 공간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참 많이 사용했던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같은 이런 SNS 플랫폼들도 메타버스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일상을 가상 공간에 기록해서 저장하는 라이프로깅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라이프로깅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우리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담게 되는데요. 그것을 업로드하는 그 저장되는 그 공간은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울 세계인데요. 거울 세계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활이 단절됐을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달 어플이나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어플들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어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배달 어플 같은 경우에는 현실 공간에 있던 그런 오프라인 상점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으로 똑같이 이동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졌었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현실 세계의 지도를 똑같이 가상 공간에 옮겨놓고 우리가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는 않았지만 현실과 가상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는 이 마지막 가상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에서는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특징을 보면 이제는 점점 더 가상세계로 더 많이 현실이 확장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실과 가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었다면 이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좀 더 가상 세계가 더 넓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안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우리가 가상 세계가 점점 우리 현실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확장되고 있다. 점점 더 가상 세계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부분을 말을 합니다. 여기 플랫폼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다 함께 발전을 해나가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반이 되는 부분을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이 인프라는 5G, 6G.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초고속으로 발달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이 현실과 연결이 되려면 인터넷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발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이 가상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어디인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등의 기술도 발달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발달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은 이제 하드웨어인데요. 하드웨어 또 우리가 VR, HMD를 착용을 하거나 AR 글래스를 착용을 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접속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 개발하고 또 애플이나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런 하드웨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서 지금은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접속을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하고 메타버스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기들의 문제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더 발달을 해서 기기가 좀 더 사용하기 가볍고 편리해져야 되고 금액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게 조금 더 내려가야 누구나 메타버스 세상을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올 텐데요. 이렇게 이와 관련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조금 더 많이 발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인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만 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현실 세계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내용들이 같이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개발 엔진이나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들은 가장 상위에 있는 이 플랫폼인데요. 로블록스나 게더타운,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공간을 이 참여자들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메타버스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를 제1지구라고 한다면 인터넷 웹의 시작과 함께 우리 제2지구 사이버 행성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모든 서비스들을 지금 온라인 상에서 이용을 하고 컴퓨터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온라인화 디지털화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거기에서 더 확장돼서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어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가상 공간으로 좀 더 연결되고 발달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은 이 앞에 인터넷이 시작된 기점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더 많이 확장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물리적인 지구에서 온라인 지구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초연결된 디지털 지구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웹의 발전과 함께 어떤 플랫폼들, 어떤 서비스들이 발달해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웹 1.0 시대를 보면 이때가 이제 인터넷이 처음 생긴 그 시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개인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접속을 해서 정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주요 서비스였다면 웹 2.0 시대에는 우리가 모바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인스타, 트위터, 카카오톡 같은 앱 서비스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컨텐츠를 생성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툴들을 모르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우리 웹 3.0 시대를 보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말을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주요 플랫폼들은 제페토나 오픈시, 디스코드 같은 것들이 지금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웹 1.0 시대 익스플로러를 모르면 우리가 생활하기 어렵고, 또 웹 2.0 시대의 이런 앱 서비스들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들이 뭐가 있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을 이 흐름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웹 3.0을 좀 더 특징을 짚어보면, 웹 1.0은 우리 개인 컴퓨터의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는 지식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에 있던 그런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그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외부로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누구나 검색하면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혁명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책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혁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식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끔 한 것들을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앙에서 독점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웹 1.0의 특징입니다. 그럼 웹 2.0에서는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때는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웹 서비스가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언제나 생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혁명 시대가 되는데요. 이때는 웹 1.0과 달리 중앙화가 됩니다. 중앙화가 됐다는 것은 어떤 중앙 관리자가 있어서 그 콘텐츠를 독점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구글이나 뭐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 회사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갔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내가 만든 데이터, 콘텐츠, 나의 정보이지만 나한테 어떤 소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의 사용 권한이 플랫폼에 있는 그런 구조를 떼게 됩니다. 그런데 웹 3.0에서는 이런 콘텐츠에 자산의 가치와 소유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생성한 사람에게 이 소유권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콘텐츠에는 자산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자산이 되는 그런 금융혁명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시 탈중앙화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떤 중앙 플랫폼 기업에서 그런 나의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그것을 처음 창작한 개인에게 그 소유권을 준다. 라는 주요 특징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NFT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탈중앙화의 특성을 웹 3.0에서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웹 3.0의 핵심은 이 블록체인,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어떤 컨텐츠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P2P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NFT는 이런 컨텐츠가 기존에 어떤 자산의 가치가 없었고 또 소유의 의미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토큰화해주는 기술을 NFT라고 합니다. 또 메타버스는 현실과 같은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개인 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상 공간의 컨텐츠가 이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산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NFT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조금 보면 주요 사용되는 플랫폼들은 로블록스, 제페토, 게더타운, 비프렌드, 잽 같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이기는 하지만 메타버스의 특성을 잘 살려서 메타버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또 게임의 특성이 메타버스의 특성과 좀 잘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메타버스의 특성을 반영을 한다면 금방 메타버스의 그 특성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성은 참여자들이 뭔가 창작을 직접 할 수 있고 그 공간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간다, 가상 공간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는 게임사에서 정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게임사에서 설정을 하고 그런 수익 구조가 게임사에게 다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이미 창작자들이, 이 게임 참여자들이 창작자가 돼서 게임도 직접 창작해서 만들고 그거에 관련된 수익 구조도 창작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웹 3.0 시대와 맞물리면서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로 주목을 받았고요. 또 제페토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네이버 Z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국내에서는 나중에 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뒤늦게 좀 알려졌고, 해외에서는 더 많은 유저들이 알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은 2020년에 팬데믹이 굉장히 심했을 때 우리가 줌으로 일상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었는데, 이 줌 피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길 정도로 줌의 피로도가 높아서 이 게더타운이라는 줌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게더타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프렌드가 2011년 7월에 SKT에서 개발을 한 모임 중심의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창작 요소보다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잽은 네이버 Z에서 슈퍼kit과 함께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 줌과 또 게더타운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야에 상관없이 많은 분야에서 메타버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뭐 금융, 기업, 교육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메타버스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게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그런 개념도 인지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했다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다시 이제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면서 현실과 연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채용 설명회 같은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뭐 1대1 상담을 해준다던가 멘토링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채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 메타버스 공간에 배치를 해놓고 그 공간 안에서 아바타가 이동하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어떤 채용 설명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동질감을 부여하고 실제로 이 안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이런 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에서 체험을 제공하고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의 그 오프라인의 그 공간에 가서도 뭔가 구매를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과 연결되고 확장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CU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지금은 현재는 물건을 짓는다고 해서 구매하거나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내가 삼각김밥을 하나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집으로 배송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상세계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더타운은 게더사에서 2020년도에 이제 개발을 했고요. 줌을 대체해서 등장한 플랫폼입니다. 2D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화상이나 또 자료 공유, 채팅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업무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구축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런 특성을 살려서 전 세계에서 교육이나 또는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또 업무용으로도 게더타운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네이버 Z에서 출시를 했고요. 전 세계 해외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전 세계 200여 국에 출시가 되어 있고 가입자의 대부분은 해외 이용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크리에이터 렌즈가 월 1,500만 원의 수익을 내면서 이슈가 됐고 이 가상 공간에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구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참여자들이 계속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좀 크리에이터 아바타 중심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좀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공간 그리고 유저들이 MZ 세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브랜드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에 SKT에서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모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작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쉽고 간편하게 메타버스 공간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화 되어 있고요. 그 공간 안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131명의 입장이 가능하지만 내 주변에 30명까지만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안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에 네이버 Z와 슈퍼캣이 합작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제 2D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화상이나 자료 공유, 채팅이 가능해서 업무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라면 NFT를 활용한 프라이빗 커뮤니티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공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더타운과 마찬가지로 게더타운과 굉장히 유사하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교육이나 회사, 업무, 마케팅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의 특징을 조금 비교해보면 제페토는 16명까지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게더타운은 25명이 넘어가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고 500명까지 최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프렌드는 131명, 잽은 5만 명까지가 무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웹대작이 가능한데 이프렌드는 웹대작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웹대작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들은 이제 공유가 대부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음성이나 채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화면 공유 같은 기능은 게더타운과 잽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화상회의나 뭐 1대1 상담이라든지 뭐 채용 박람회 이런 민원 서비스,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화면을 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게더타운이나 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 역량은 이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인공지능과의 협업. 이제는 우리가 사람하고도 협업을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과 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함께 협업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일반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워졌고 또 많은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컨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직업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도 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기술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직업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대해서 계속 배워볼 텐데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경제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 뒤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